안녕하세요. 6월 23일 KBO 데이터 분석. 먼저 NC와 KT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루친스키, 데스파이네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루친스키 선수의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8경기 선발 등판에서 4승 1패, 방어율이 2.5, 50과 3분의 1이닝 동안 43개의 피안타, 49개의 탈삼진, 그리고 14개의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루친스키 선수죠. 하지만 지난 5월 12일 KT와의 경기에서 5와 3분의 1이닝 동안 5실점을 기록하며 KT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이죠. 그 뒤로는 6경기 연속 3실점 이하의 피칭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6월 들어 제구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피칭을 약간 볼넷이 많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6월 4일 SK와의 경기 6이닝 동안 무실점이지만 볼넷이 3개, 그리고 6월 16일 기아와의 경기에서 6이닝 동안 볼넷이 4개, 실점은 3개를 기록했습니다. 피안타율은 우타자에게는 2할 6리로 아주 좋은 모습이고, 좌타자에게는 2할 오픈 6리로 우타자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이 선수의 구종은 직구,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 싱커, 모든 구종이 2할 초반 사이로 좋은 모습이지만 결정구로 쓰이는 이 슬라이더가 2할 6푼 5리로 다른 구종에 비해서는 다소 나쁜 모습이죠. 올 시즌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루친스키 선수지만 올 시즌 KT와의 경기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였고, 피칭 결과는 좋지만 제구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완벽한 피칭을 펼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KT의 데스파이네 선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파이네 선수의 전체 지표 확인을 해보시면 이번 시즌 9경기 선발 등판에서 3승 3패, 방어율 4.33, 54개의 이닝 동안 59개의 피안타, 42개의 탈삼진, 26개의 자책점, 26개의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5월 초부터 말까지 매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데스파이네 선수였지만 6월 2일 두산과의 경기 5이닝 동안 무려 10실점을 기록한 뒤로 6월 7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5이닝 동안 4실점을, 그리고 6월 13일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5이닝 동안 4실점을 기록하면서 6월과 5월 너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 6월 18일 SK와의 경기에서도 7이닝 동안 2실점을 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볼넷을 4개나 기록하며 제구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홈런도 하나 기록을 하여 구위가 썩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피안타율은 우타자에게는 2할 오픈 5리로 평범한 모습이고, 좌타자에게는 3할 1리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구종별 피안타율은 직구, 커브, 싱커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각각 4할 7푼 8리, 3할 4푼 8리로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게다가 구사율도 낮지 않은 모습입니다. 6월 들어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데스파이네 선수인데요. 최근 SK전에서 좋은 투구 결과를 보였지만 볼넷이 4개, 피홈런 1개로 세부적인 피칭 내용은 좋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좋은 피칭은 보여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양팀의 타선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NC의 타선을 살펴보시면 NC는 최근 양의지 선수가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이탈했지만 부진했던 나성범 선수가 지난 하나와의 시리즈에서 6안타 1개의 홈런으로 부활을 알리며
권희동, 강진성 선수와 중심 타선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하위 타선에서도 꾸준히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양의지 선수 없이도 좋은 타격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KT는 지난 롯데와의 2차전부터 살짝 침체된 타격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로하스, 강백호 선수의 중심 타선은 지난 시리즈 동안 3개의 홈런을 합작해내며 중심 타선은 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불펜입니다. NC의 불펜 먼저 살펴보시면 NC는 마무리 원정현 선수가 2승 1패 10개의 세이브, 방어율 2.6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이고 하지만 나머지 중간 계투 선수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KT는 최근 김재윤, 유원상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며 1승 1패 9홀드 방어율 2.66을 기록하며 혼자 고군분투 중인 주건 선수를 보좌하며 불펜에 있어서는 NC보다 우위에 있는 모습이죠. 양 팀의 선발 투수가 최근 볼넷을 살펴봤을 때 제구에 불안하다는 그런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중심 타선이 우투수에 대한 구종별 대처 능력이 좋기 때문에 불안한 제구로 중앙에 몰리는 투구를 하게 된다면 장타를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NC의 선발 루친스키 선수는 우타자 좌타자 양쪽 다 나쁘지 않고 구종별 피안타율도 낮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 보입니다만 KT의 선발 데스파이네 선수가 좌타자에게 약하고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4할 7푼 8리로 매우 좋지 않은 가운데 NC의 강한 좌타자들에게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명기, 강진성 선수가 슬라이더 안타율이 무려 4를 넘어가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아 선발은 NC가 우위에 있어 보이고 타격에서도 NC는 꾸준한 좋은 페이스를 이어갔지만 KT는 지난 시리즈 2차전부터 침체된 분위기를 보여줬던 점을 보면 타격 페이스가 일정한 NC가 우위에 있어 보이고 자 내일은 NC가 선발과 타격 모두 KT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아 NC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두산과 SK의 경기 데이터 분석 살펴보시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플릭센, 김태훈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플릭센 선수의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릭센 선수는 올 시즌 7경기 선발 등판하여 2승 1패, 방어율 3.29, 41개 이닝 동안 34개의 피안타, 35개의 탈삼진, 15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죠. 올 시즌 전 경기에서 모든 경기에서 3실점 이하로 막아내며 좋은 모습,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는 플렉센 선수이지만 흔들리는 날은 볼넷이 조금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6월 17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3실점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4이닝 동안 볼넷이 3개, 투구수는 85개를 기록하며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네요. 피안타율은 좌타자 우타자 모두 2할 초반대로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 선수의 구종별 지표를 살펴보시면 직구와 싱커가 피안타율이 1할대로 아주 좋은 모습이죠. 반면 체인지업은 3할 오픈 7리로 좋진 않긴 합니다만 구사율이 9%로 낮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모든 경기에서 3실점 이하로 막아온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도 안정적인 피칭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SK의 김태훈 선수의 지표 살펴보시겠습니다. 올 시즌 7경기 선발 등판에서 1승 3패, 방어율이 4.47, 38개의 이닝 동안 26개의 피안타, 20개의 탈삼진, 그리고 20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네요.
최근 6월 11일 LG와의 경기에서 5와 3분의 2이닝 동안 3실점, 그리고 6월 17일 KT와의 경기에서는 2실점으로 막아내면서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볼넷을 각각 5개, 3개를 기록하면서 제구력이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제구에서 너무나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김태훈 선수인데요. 매 경기 볼넷을 3개 이상 기록하고 있을 만큼 제구력이 불안한 모습이죠. 피안타율을 봤을 때는 좌타자, 우타자 각각 1할 때와 2할 초반대를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이 선수의 구종별 지표를 보았을 때도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 싱커 모두 다 2할 초반대로 좋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있어서 투구 결과는 좋았던 김태훈 선수지만 불안한 제구력으로 많은 볼넷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러한 많은 볼넷을 바탕으로 투구 내용이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양팀의 타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두산은 아무래도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의 나쁘지 않은 조화로 좋은 타격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SK는 최정, 로맥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하위 타선이 여전히 좋지 못한 가운데 전체적인 타격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펜을 살펴보셔도 두산은 시즌 초반 불펜이 아주 좋지 않았지만 최근 마무리 함덕주 선수가 7개의 세이브를 올리며 방어율도 2.75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볼넷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만 또 나름 나쁘지 않은 박지국 선수와 최근 홍건희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불펜이 시즌 초반보다는 안정감 있는 모습이죠. SK는 박민호, 김정빈 선수가 각각 방어율 2.61 그리고 0을 기록하며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만 마무리 하재훈 선수가 방어율 7.62로 아주 좋지 않고 나머지 선수들도 아무래도 불안한 모습입니다. 최고의 분위기와 최악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두 팀이 만나는데요. 두산의 플렉센 선수는 올 시즌 모든 경기에서 3실점 이하로 막아내며 안정감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플렉센 선수가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이 3할 오픈 7리로 높긴 하지만 SK의 우타자들의 체인지업 안타율이 좋지 않고 특히 중심 타자인 최정 로맥 선수도 우타자 체인지업 타율이 모두 1할 때이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피칭을 플렉센 선수는 내일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태훈 선수는 좌타자 우타자 모두 피안타율이 낮고 구종별 피안타율도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불안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많은 볼넷을 기록하며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이 때문에 선발에 있어서는 두산이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며 타선도 하위 타선이 약한 SK보다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두산이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두산이 선발과 타선의 우위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서 두산이 승리하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이어서 기아와 롯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살펴보시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브룩스 그리고 서준원 선수로 발표가 났지요. 먼저 브룩스 선수입니다. 브룩스 선수는 올 시즌 8경기 선발 등판에서 3승 2패, 방어율 3, 48개 이닝 동안 49개의 피안타, 42개의 탈삼진, 16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큰 흔들림 없이 꾸준히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브룩스 선수인데요. 5월 23일 SK와의 경기에서 최근 이때부터 6월 16일 NC와의 경기 때까지 3실점 이하의 실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 3경기 상세 내용을 살펴보시면 6월 4일 롯데와의 경기 6과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 그리고 6월 10일 KT와의 경기, 이거는 KT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6월 10일 KT와의 경기에서는 5이닝 동안 무실점을, 6월 16일 NC와의 경기에서는 5와 3분의 2이닝 동안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피안타율은 우타자에게는 1할 8푼 5리로 매우 좋지만 좌타자에게는 3할 6푼으로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고종별 피안타율은 직구와 슬라이더는 각각 1할 5푼 4리, 2할 1푼 1리로 아주 좋았고, 커브가 고사율이 5%로 낮긴 하지만 커브와 체인지업은 각각 6할 6푼 7리, 3할 8푼 9리로 아주 나빴네요. 좌타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브룩스 선수이긴 하지만 롯데 대부분의 강한 타자가 우타자이고, 올 시즌 5경기 연속 3실점 이하의 피칭을 기록하고 있는 브룩스 선수인 만큼 내일도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서준원 선수입니다. 자, 올 시즌 8경기 선발 등판에서 3승 1패, 방어율 3.71, 43과 3분의 2이닝 동안 45개의 피안타, 22개의 탈삼진, 그리고 18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죠. 시즌 초반에는 어느 정도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서준원 선수인데요. 하지만 5월 24일 키움과의 경기부터 최근 5경기 연속 3실점 이하의 피칭을 보여주며 좋은 피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6월 11일 하나와의 경기에서, 그리고 또 6월 17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볼넷을 각각 4개, 3개 기록하며 제구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피안타율은 우타자에 대해서는 평범했으나 좌타자에 대해서는 3할 3리로 좋지 못한 모습이네요. 구종별 피안타율을 살펴보시면 슬라이더와 커브, 체인지업은 피안타율을 보시면 아주 좋은 모습이었지만 직구와 싱커가 피안타율 3할대로 좋지 못한 모습이죠. 게다가 구사율을 보았을 때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구종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좋은 피칭 결과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제구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좌타자에게 좋지 못한 서준원 선수인 만큼 기아의 강한 좌타자들을 상대하느냐가 내일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합해봤을 때 좋은 피칭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양팀의 타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타선을 살펴보시면 최근 양팀 다 타격 흐름은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요. 우선 기아의 타격을 살펴보시면 김선빈 선수와 류지혁 선수의 공백을 터커, 최영우, 나지완의 중심 타선이 잘 메꾸고 있는 모습이고, 롯데는 정훈 선수의 복귀와 부진했던 마차도 선수가 최근 타격감이 올라오면서 타선에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불펜을 살펴보시면 불펜에 있어서는 양팀 다 강한 편이죠. 기아는 박준표, 전상현, 문경찬 선수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 홍상삼 선수가 볼넷을 7개 기록하며 제구에는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며 기아의 불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롯데 불펜은 박진영, 구승민, 김원중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엔 오현택 선수가 조금 흔들리긴 합니다만 그 공백을 이인복 선수가 잘 메꾸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박준표 방어율 1.37, 전상현 방어율 0.86, 문경찬 방어율 1.06으로 이어지는 중간 마무리 라인이 최근 너무 압도적이라 아무래도 불펜에 있어서는 기아가 우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정 9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온 롯데와 원정 6연정을 시작하는 기아인데요.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이 6승 0패로 기아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모두 기아의 홈 경기였다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전적이라고 봅니다. 양팀 다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홈에서의 경기력보다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기 때문이죠. 게다가 양팀의 선발 투수가 좌타자에게 약한 모습 보입니다. 하지만 롯데는 손아섭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강타자가 모두 우타자이기 때문에 우타자 피안타율
우타자 피안타율 1할 8푼 5리를 기록하고 있는 브룩스 선수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기아의 터커, 최영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이 모두 좌타자이기 때문에 좌타자 피안타율이 3할 3리로 약한 모습 보이는 서준원 선수인 만큼 이때에 있어서는 고전할 것으로 보이네요. 불펜에서도 기아가 앞서는 가운데 선발에서의 우위를 앞세운 기아가 롯데의 필승조 등판을 저지하면서 승리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